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난 12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예산이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서 단비 같은 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부족하진 않을지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월급을 못 받았다거나 연차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생활 또 노무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 지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시거나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문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책 선물도 준비가 돼 있네요. 배우 정혜리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이 책을 다산 북스에서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라고 문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 많이 춥죠? 아, 네, 너무 추운데요.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아, 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자가용에서 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더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네. 일부에서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네.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마저 좀 잃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뭐 소개해 하실 때 뭐 작년보다 대거 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예. 정말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총 수급자 수가 60만 6천 명이었고요. 예. 지급액이 9,138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4%가 증가했다.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 총액을 보면 10조 8천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전체 지급액에 8조 1천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2조 7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예, 둘러보시면 되게 청년 실업률도 굉장하고요. 또 뭐 조금 더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코로나19 말고 다른 요인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에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 데이터에 잡히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고용하시는 분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으시는 분은 건강보험 감면까지 해주다 보니까 사업주로서는 고용할 유인과 고용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게 됨으로써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금 가입 안 하셨던 분들의 그 가입률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년보다는 뭐 많이 잡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체 노동자 데이터 잡히는 게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이제 모수가 늘어났으니까 뭐 늘어왔으니까 조금 전년이나 전전년도에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벌써 근데 일자리 안정 자금도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니까 2019년도 대비하는 거는 뭐 크게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코로나19하고 이제 그 모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대부분 아실 테지만 그래도 실업급여 어떤 제도인지 다시 한번 뭐 소개를 해주시죠. 그 대부분 다 알고 계셔요. 네. 그런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이제 주는 거, 받는 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아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실업했으니까 생계 불안이 오는 걸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나 아니면 고용보험을 이제껏 가입해 줬으니까 그 보험료에 대한 그 대가로 지급되는 거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구직 활동을. 취업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격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지원금 보험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예. 조금 생계를 더 이어나가고 불안에 떨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모든 분들이 네.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네, 분들이 맞아요. 받을 수가 있나요? 근데 요거 네 가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예. 첫 번째는 비자발적 퇴사. 예. 그다음에 이게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급여 수급 요건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자발적 내 의사에 자진 퇴사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회사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예. 거고요. 이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그 유급 인정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예. 네 가지가 있는데요. 대신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더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임금체불로 퇴사하시거나 아니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신 경우, 예. 그다음에 권고사직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예. 권고사직이나 사업장 이전했는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그다음에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자, 노무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인데 맞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퇴직 전 평균임금이라는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인데요. 예.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달에 총일수 3개월간의 역일상 총일수로 나눠준 건데요. 근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상한액은 올해 기준으로 6만 6천 원, 하한액은 1일 6만 120원이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하고 근무 기간으로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0세 미만과 여러 연령대 10년 단위로 연령대가 세분화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딱 2분화돼 있습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이라서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급여도 사람마다 다릅니까? 네, 그렇죠. 50세 미만이면서 근속 기간이 가입 기간이 짧으면 이제 최소는 120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만 28세의 직원이 한 8개월 일하다 퇴사했다. 그러면은 구직급여 일수는 120일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업급여 받는 횟수도 제한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복 수급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 이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5년 동안 5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무려 1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워낙 심각해지니까 노동부에서 지금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올해 안으로 그걸 받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초에 1분기쯤에는 제도가 바뀌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서 실업급여 제한만 두고 있지 그 받는 데 대해서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256번님 12월에 퇴사하는데 1월 연말 소득공제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연말정산 이제 12월에 퇴사하시면 연말정산 자료는 1월 달에 제출하기 때문에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중도청산 소득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중에 나가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니고 중도정산 소득세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환급을 해야 되냐 추가징수 더 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그렇죠. 연말정산이 아니고 중도정산 소득세라는 걸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359번님 퇴직 후 곧바로 임시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서 왜냐하면 뭐 이거는 실업급여 수격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고요. 아르바이트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재취업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다 하더라도 네, 네. 실업급여는 네. 못 받는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전 직장하고 예.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나서 소득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전 예. 직장 퇴사하고 나서 곧바로 알바를 하셔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게 되고 그 알바를 그만두시게 되는 게 자진퇴사의 형태를 띠게 되면 예. 못 받는다 이거예요. 알바도 계약 기간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아까 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게 곧바로 우리가 3년 내로는 합산해서 되기 때문에 예. 이어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 알바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걸로 뭐 확정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이어져서 된다. 예, 다만 정말 일용직처럼 하다가 자진퇴사 형태를 갖추면 예. 되지 않는다 또. 알겠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무상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책 선물 또 준비돼 있습니다. 배우 정혜리 씨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책을 다산 북스에서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라고 문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네. 0214번님 안녕하세요. 완전 애청자입니다. 너무 급해서 여쭤봐요. 연차인데 19년에 입사하고 19년 6월 25일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8월 11일까지 공상으로 병가를 했는데 1년 미만이라고 연차가 달수만큼 차감됐습니다.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문의를 주신 유형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으신 분 같아요. 예, 그러신 분 네, 같은데. 이게 6월 25일에 손가락 다친 게 일하시다가 다쳐서 예. 산재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면 예. 우리 법에서는 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로 그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연차 발생에 있어서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산재로 아니고 그냥 회사가 병가나 공상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회사가 임의로 주는 병가로 처리했다고 하면 예. 그거는 법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근을 하지 못하신 걸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만근 못 채우신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그 다치신 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거 산재로 되는 거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네. 4562번님 실업급여 수령의 횟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젊은 친구들 6개월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운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하니까 아까도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기만 하면 받는 걸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가시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자진퇴사하시면서도 조금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조금 분란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좋은 제도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그런 제도들이 다시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410번님 연차도 없고 1년에 휴가 이틀인데 8개월 동안 공휴일 빼고 2일 쉬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연차가 없다는 게라는 사연이네요. 연차 없는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5인 이상이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연차는 없다는 건 하는 거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가 2일, 공휴일 빼고 2일 하셨으면 결국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시거나 하셨으면 그게 근로시간 대비 급여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해보면 될 거고요. 그마저 근로계약서도 없다고 하면 총 일한 시간 대비 월 급여가 제대로 받았는지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네. 8개월 동안 공휴일 빼고 이틀 쉬었다고 하시네요. 네, 너무 혹독하게 일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5인이냐 4인이냐 여기에서 아마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8259번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코로나 휴원으로 무급으로 쉬고 있는 4대 보험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있을까요? 너무 미안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또 마음 따뜻한 사장님이십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죠. 그래서 예.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은 뭐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거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 무급으로 했을 때 그 무급에 대한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서의 금전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지원할 수 해드리는 제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675번님, 저는 일하는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따로 안 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급여는 월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4대 보험 다 떼는 회사에 다니는데 남편 연말정산 시에 저도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사업 소득세를 떼신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바깥분께서 4대 보험에 다 들어가서 연말 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셔서 부양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6835번님, 저는 굴삭기 조종사입니다. 스피아라고 프리랜서처럼 일당 받듯이 임금 받으면서 10년이 됐는데 퇴직금을 받지만 계약서를 썼는데 연식이 너무 길다 보니 그냥 넘어가기 아까워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문자가 아까 퇴직금을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퇴직금을 받는다. 근데 그냥 그거는 대충 나머지 그 마지막 질문에서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가요? 응답을 퇴직금 받지 않기로 했대요. 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하셨다고요? 예, 계약서에. 그거는 우리 강행법규인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겠다고 둘 간의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성만 인정이 되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나요? 네, 그 굴삭기 조종사 스피어 기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신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고 이런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해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면 퇴직금 그 합의서 썼다고 해도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게 3699번님도 같은 사연이었어요. 회사 다닌 지 12년 됐었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금 없는 걸로 작성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 없나요? 4대 보험 미가입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성 인정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4대 보험 미가입하고 왜냐하면 노동법은 그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요. 그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업무 도급 계약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실질이 우리 근로자성에 인정된다고만 하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오늘 이게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상담 문자 많이 오는데 특집으로 가시죠. 이제 그대로 그냥 계속 이어서. 아니 슬라생이도 1시간 부족하다니까. 2시간 늘려야 돼 이거. 2217번님. 네. 권고 사직돼서 실업급여 한 달 받고 이후 아르바이트로 취업해 3주 근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아니죠. 실업급여 받으셨다가 알바 취업하셔가지고 지금 자진 퇴사하셨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그 실업급여 받다가 한 달 받다가 했으니까 조기 재취업 수당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금방 나오셨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요. 지금 자진 퇴사하셨으니까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그렇죠. 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자진 퇴사시기 때문에. 네. 2897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다가 주민으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여러 번 받아서 못 견디고 그만뒀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하셨거든요. 이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주민은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거든요. 조금 다른 경우를 생각하셔서 이건 왜냐하면 어쨌든 비자발적에 해당될 요지도 보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이직 확인서를 그쪽으로 좀 내주시는 걸로 좀 조치를 부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